영화 파묘 보셨나요? 천만 영화죠. 이렇게 파묘가 관심이 많고 사랑받을 줄 몰랐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르지 않는 묘자리 선정으로 묘바람이 불어 이관을 진행하는 영화였죠. 이 풍수지리사 최민식이 기준의 터를 보며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묘자리로 삼기 좋은 길지와 반대로 흉지가 있는 것처럼 거주지를 위한 터에도 명당인 곳과 아닌 곳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풍수지리를 안다 하실 수 있을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보세요. 아주 고마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풍수지리는 통일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한국인의 거주 시설에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산은 뒤에 물은 앞에 위치로 한다는 의미의 배산임수가 있겠습니다. 막간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글쎄 묘자리의 최적인 풍수지리와 아파트의 최적인 풍수지리가 동일하답니다. 이 둘 다 배산임수한 지형을 추구하겠죠. 자연과 묘지터, 그 어중간한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흔히들 묘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친환경 단지라는 말에 입주하고 보니 묘지터였다. 이런 거주민들의 원성도 한 번쯤 매체에서 접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다소 거센 타이틀과 거듭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겹치는 풍수지리에 있었네요. 예로부터 거주지를 위한 좋은 풍수지리는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합니다. 사또가 알아본 명당터를 깨차기 위해 썩은 달걀을 미리 넣고 골탕을 먹였다는 한산이 씨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풍수지리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걸까요? 오늘은 양택 입지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풍수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산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산임수는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내려다보는 터를 의미합니다. 배산임수한 지형은 터가 경사지고 앞으로 트여 있기 때문에 일주량이 많고 배수에 유리하죠. 겨울철에는 등지고 있는 산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앞으로 흐르는 시냇물과 들판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배산임수는 농경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면서도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특성을 지녔죠. 대표적인 동네로는 서울의 한남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남동은 이름 또한 한강의 한과 남산의 남을 따서 지어졌을 만큼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이죠. 지형적으로도 북한산에서 시작한 산맥이 인왕산, 남산을 거쳐 한남동에 모이는 형태라고 하네요. 산줄기들의 기운에 엄청나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전조후구입니다. 전조후구는 앞부분은 낮고 뒤쪽은 높은 풍수지리입니다. 마당은 낮고 집이 있는 부분은 높은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잠시 의자를 떠올려 볼까요? 뒤에서 무게를 받쳐주는 등받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렇게 전저후구 풍수지리로 균형을 맞춰주면 전체적인 양택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세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도 많죠. 그럴 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풍수지리를 배치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잘 적용한 곳으로는 반포의 D아파트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의 높낮이에 차등을 주어 단지 내에서 전저후구가 만들어지게끔 의도됐죠. 참 똑똑하네요. 마지막으로 전착후관인데요. 이 출입구가 좁고 안은 넓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구가 좁을수록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무른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적절한 크기의 출입구를 배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균에서 조금 작다 싶은 현관문을 통과하면 넓은 집 내부가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기운들이 내부와 갑자기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내부에서 외부인을 급작스레 맞닥뜨리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풍수지리 전부 다 해당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장에 집을 옮기거나 뜯어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집안 내부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풍수지리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히 단지의 위치에 같은 큰 개념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 내부에서도 풍수지리를 활용해 기세 좋은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궁도라는 장치가 사용됩니다. 구궁도란 8개라는 개념을 9가지의 구역으로 나눈 그림을 뜻하는데요. 8개는 자연, 인간, 우주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구조 질서를 뜻하는 부위입니다. 그중 건공감리가 태국계에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꽤 익숙할 겁니다. 자, 이제 구궁도를 대체 어떻게 인테리어에 도입한다는 건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경력과 삶의 여정 구역을 현관에 놓고
놓고 살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손에 해당하는 재물과 번영, 이 구역은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따라서 손의 위치에 해당하는 구역에 재물과 관련된 물건을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얼마 전 알려드린 손 없는 날과 솜과 동일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각 속성마다 해당하는 대표 색상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보라색, 붉은색 또는 파란색 소품을 활용하면 해당 공간의 이로운 기운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켜줄 공간인 집안의 중심부, 태극을 살펴보죠. 태극은 보시는 대로 집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균형을 상징합니다. 집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의미한답니다. 이 구역에는 일반적으로 아무 물건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은 기가 흐르는 통로로서 물건이 배치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 색상은 황색인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실 인테리어 소품이 베이지 계열인 것도 이 풍수지리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풍수지리는 말 그대로 바람, 물,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흐름 속 가장 좋은 기운을 취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였죠.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털을 잡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이 집안의 풍수지리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빠 서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